결국은 민생을 도와준다는 게 정부 재정으로 만약에 그걸 해주면 미래 세대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대해서 얼마 이상 받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를 하면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품귀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레스트 스텝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스텝.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는 이제 돈을 풀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경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막 풀어놨던 문제, 그러니까 이자율이 막 오르고 하는 거는 실은 그때, 돈을 갖다 막 풀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영향을 계속 미치는 셈이죠.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늘린 부채가, 우리 지금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이제, 3천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3천조이라는 이야기는 뭐 전세 이렇게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말해서 금융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채가 전세도 갚아줘야 될 부채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3천조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추계가 한국경제연구원이 하고 있던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자율이 막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 부채를 제대로 다 갚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오는 거죠. 이제 또다시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참 별일 없이 잘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윤 정부가 5월 10일 날 이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2년 차는 민생과 경제와 민생 거기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제 가치 동맹 그래가지고 그 북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대응, 그다음에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격이 엄청나게 크니까 수출이라든가 수출 통로 뭐 이런 것들, 석유 수송하는 것들 뭐 이런 게 다 대만하고 해협 이쪽인데, 그게 다 막히면 또 돌아와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로서도 그 가능성에 또 대비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컬럼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또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으로 그게 나갔더라고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때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워낙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황남준 대기자가 쓴 게 2번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고, 핵협의 그룹 이런 것도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문정부 때와 달리 어떤 정상화시키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미동맹이란 게 그리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이런 식 이야기도 꺼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을 갖다가 확보하고 탈중국화하는 그런 기조 아래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가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일본과도 그동안에 굉장히 소원했는데 관계가 나빴죠. 굉장히 나빴는데 셔틀 외교가 12년 만인가요? 그때 그만 복원되고 그건 결국은 이제 지금 이 돌아가는 형세, 북핵 위기, 그다음에 또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등등을 볼 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고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관진 장관도 다시 영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군인다운 군인 대명사라 그럴까요? 그런 분인 김관진 장군이 또 영입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좀 방만하게 소득 주도 성장 그러면서 1,000조 가까이 그냥 방만하게 국가 부채를 그렇게 국가 채무를 늘려난 데다가 또 돈도 막 푼 상태의 그 여파가 여진이 지금 이제 계속 경제를 좀 어렵게 하는 거죠. 이자율은 그 상태니까 이제 이자율을 계속 올려서 소비자 물가까지 들썩들썩거리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우리 한은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들이 또 경제에 주는 어떤 부담이랄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걸 해소를 잘 하기가 만만찮은 일인데 아무튼 이걸 잘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2년 차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방향을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코로나 대응이라는 게 돈 푸는 거 쉽게 돈 풀고 이런 식으로 재정 막 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는 부담이 여전한 그런 상황이고 이걸 잘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경제와 이걸 잘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방향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걸 할 때 민생을 살피는 방법이 별 뾰족한 게 아니라 경제가 잘 살아나도록 하는 것 말고는 여전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도 단절하고 어떤 더군다나 저 세금이 말하자면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거나 혹은 미래 세대한테 어려움을 주도록 점점점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가 막 빌려서 자꾸 쓰기 시작하면 결국 그 세금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방향을 명확하게 하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민생을 도와준다는 게
정부 재정으로 만약에 그걸 해주면 미래 세대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대해서 얼마씩 하는 걸 갖다가 얼마 이상 받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를 하면 오히려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품귀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냥 세금 그냥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서 세금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공급은 되지 않게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막 계속해서 28번인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강남이라는 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늘리고 제대로 안 됐었죠. 그런 걸 갖다가 반면교사, 그러니까 남의 잘못하는 걸 보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민생을 돌본다 하면서 시장 가격에 막 개입을 하거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와주는 게 아닌 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게 되니까 거기다가 재정을 막 풀어서 하는 것들은 미래 세대한테 또 미래 세대는 사실은 정치적 발언권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권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하셨으니까 결국은 투자가 되게 해서 이 경제가 일으켜 나가는 쪽으로 뭔가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결국 민생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윤 정부가 잘 이 상황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예. 국민 설득도 해야죠. 쉽게 정부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왜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서 왜 벗어나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관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나와서 꾸준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능력들이 다 있는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세게 한번 질책을 했더니 산업부가 또 빠르게 움직여서 전기 요금을 인상을 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 기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상화 시키되 올리되 한전이 했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들 혹은 또 한전공대에다 돈을 막 쏟아붓는다든가 거기 교수들 급여를 갖다가 딴 데 2배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 사실 나중에 그게 한전은 산자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어서 2배의 월급이 되는데 그런 곳에 누군가 자기가 산자부 측에 있는 사람들의 좀 가까운 사람 혹은 아는 인물들을 거기 집어넣고 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런 떡고물을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해서 국민들이 한전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전기 요금을 올리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